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집안 환경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라서 약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엄마 아래서 굳건하게 자랐다. 엄마는 홀로 나를 낳고 키워내느라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다. 이제서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나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다. 엄마는 시장에서 열심히 채소 장을 일구며 나를 대학 졸업시켜준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자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뒤통수를 자주 맞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까지 받았을 거다. 하지만 내 성장을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것뿐이었기에 버티게 해줬던 것 같다. 나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IT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을 정도였지만 이것이 사회생활의 시작인가 싶어 일상을 포기하며 성장해왔다. 연차가 쌓이면서 돈도 함께 쌓이며 마음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우리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가격이 저렴한 1층 빌라를 얻게 되었는데 지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꼈고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IT 업종은 남성 비중이 높아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살만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엄마가 꾸준히 채소 장사를 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가정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색안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우리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가격이 저렴한 1층 빌라를 얻게 되었는데 지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꼈고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따져 차별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영업직인 남자였고 거래비처럼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나이가 비슷해서 거짓 여쭤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소문에 따르면 그 남자는 혼자 살며 부모도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부모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상황이 무조건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를 잃은 아픔을 이해할 순 없지만 제 엄마를 모시는 건 최고의 조건이라 생각해요. 영업직은 실적에 따라 돈을 버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기본급이 있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제 연봉과 합쳐서 계산해보니 먹고 살면서 저축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웃길지도 몰라요. 아직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김칫국을 마시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엄마를 모실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김칫국 마시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지더니 회식을 영어부와 같이 하게 되었고 제가 조금씩 흥미를 표현했더니 남자가 잘 맞아주더라고요. 나의 목표는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함께 한다면 그가 잘 이해해주고 같이 해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지 않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사의 말도 들었기 때문이죠. 3개월 동안 우연히 밖에서 마주치며 서로의 믿음을 쌓았고 함께 오션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서 우리 나이가 37살이 되었고
결혼을 하자는 우리 엄마의 제안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하는데 상대방이 고아인 줄 알았던 남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약속을 잡고 나서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지금까지 부모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그동안 당신이 부모님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속고 속이며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 상견례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저희 엄마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던 탓에 그저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상 부모님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던 거죠.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나 싶어 어찌저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괜히 상견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니 우리 친정엄마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얼굴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동의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정말 예상치 못한 존재였습니다. 음식도 맛이 좋지 않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야. 정말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식당이었나 싶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접받는 기분이 안 들었고 밥을 먹는 내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계속 음식의 맛을 물었어. 남편이 왜 시어머니를 안 보고도 살아도 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 어색한 상견례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간 다음에는 시모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친정어머니가 예에 없는 집안인 것 같다고 했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더니 남편이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저는 큰 결심을 했다. 남편에게 찾아가 이별을 구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기이하고 찝찝하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파혼하자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떠난 후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남편이었다. 집까지 찾아와서 친정엄마에게 손을 싹싹 빌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당했으니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내 얼굴에 침 뱉는 내용이라 자세하게 말 안 했지만 난 엄마가 싫다. 앞으로 절대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줄 것이니 제발 나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해주면 안 될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자신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흔들리기는 했다.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유지되어 왔으니 남편과 1년 동안 연애하지 않은 것이다. 조건만 따지면 전혀 나쁠 게 없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친정엄마를 계속 모셔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그 말에 항상 끄덕여줬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진심으로 믿었으며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하자마자 우리 친정어머니를 모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너에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만 우리 신혼부부가 신혼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너와 함께 살면 신혼부부라고 어쩌지. 내가 같이 살면 사위가 다 알 거고 아이가 생기면 소심해 보일 거야. 기나긴 걸로 해. 내가 너무 채소 상인 일을 잘하지 못해 안심해. 이제 많이 늙었으니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평생을 함께 했거든. 이젠 외롭게 살 필요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게 좋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애가 태어나도 너희가 맞벌이 하는 거니까 애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내가 너희 집에 살면서 애도 돌보고 도와주마. 그때에도 늦지 않다. 남편이 박수를 치며 정말 좋다. 장모님의 배려심이 대단하다고 했다. 나는 제 고집을 버리고 친정어머니의 말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약속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학과를 할 것이고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사기로 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우리 부부의 나이차나 아이가 잘 들지 않는 문제 등이 겹쳐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고 야근해야 했고 집에 가고 싶어도 바쁜 일로 인해 너무 피곤해 쉬지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단계에서는 아빠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지배당하듯이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불만을 잘 표현하지 않던 남편이 집에서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언제 집에 올 건지를 흥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드디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리고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애에서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 6개월 만에 짐가방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면서 짐 챙기고 있다가 발생한 일들에 대해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게 되어서 오고 갈 데가 없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어젯밤 집에 있어야겠죠? 뭐라도 다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남편을 슬쩍 쳐다봤는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 갑자기 나서서 말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듯이 도무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옆구리를 쓸어버렸더니 한숨을 쉬고 입을 열더니 어차피 장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남매가 사정을 조금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엄마를 다시 모시기로 했었죠. 저도 부득이한 상황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 나중에는 역시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는 그저 침묵밖에 못했죠. 평소라면 거절을 했겠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필요하신 경우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입니다. 나는 부인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내쳤다면 남편으로부터 나중에 어떤 원망을 듣게 될지 모른다. 남편이 돌변해서 너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며 거절하면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한참을 고민하고 막막해하다가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가사를 맡을 테니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자. 그냥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살자.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를 도우미로 취급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꽃이 가득했나 보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도와주겠다며 자신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속설에 불과했다. 나는 나를 믿고 시어머니를 숨긴다는 약속을 6개월 만에 파문한 남편을 용서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단 2날 만에 학과를 시작하자마자 아침 6시에 시어머니가 나를 깨우는 장면이었다. 비몽사몽하여 정신없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 제 출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깨우셨어요? 저는 아직 출근까지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자야 하는데 왜 깨우셨나요? 아침에 퍼즐을 맞추고 있는 나로서는 출근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왜 이 시간에 깨우시는 건가요?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아침에 언제 준비를 할까요? 제 어머님, 저희 부부는 원래 아침밥을 먹지 않아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자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집중이 안 되네요. 아침밥을 먹으면 하루가 더 잘 보낼 수 있어요. 게을러서 시어머니까지 일어났는데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꾹까꾹까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더라고요. 결국 성화에 못 이겨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대충 반찬과 전날 남은 국을 끓여서 줬더니 숟가락을 빙빙 돌리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요. 좀 민망했어요. 여기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너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반찬이 죄다 남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에휴, 기분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표정을 지었더니요. 남편은 딴청을 피우며 출근 준비를 했다.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함께 출근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에게 조금 은밀하게 말을 꺼냈다.
가끔은 내게 도움이 필요한 느낌으로 지내도록 해도 괜찮다고 말하진 않았어. 지금 보니 내가 도우미가 된 기분이 들어. 아니, 조심스럽게 적응하고 있지? 처음부터 엄마처럼 이것저것 해라고 시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도 엄마와 오래 떨어져 살았어. 내게도 어색한데 더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해 좀 해줘. 아침에 밥도 먹는 거 몰랐다고 하잖아. 조금만 내게 고통을 주라고 나는 너무 당황하여 헛기침을 한다.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봤는데 남편 또한 덜 떨어진 듯이 웃었다. 나에게 되지 않는 애교를 부리며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라며 아양을 흩뜨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건가? 시어머니가 아침에 나만 깨웠고 남편은 더 자도 된다며 내버려 두는 걸 내 눈으로 명확하게 보았으니까? 이후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시어머니가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안일을 한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사소한 일까지도 말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늦은 밤이었고 남편보다 더 늦게 퇴근하는 내가 항상 녹초가 되어 집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씻지도 못한 채로 저를 만나면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듣곤 했어요. 회사 업무는 너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맨날 늦게 돌아다니고 결혼한 여자가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겠다. 빨리 밥해 오라. 어머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낼지 놔주시고 계셨어요. 내가 돌아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회사에서 늦게 일하고 피곤한데, 당신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인가요?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 손으로 밥을 해드시는 거죠?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집안일도 잘 처리한다던데. 또한 시어머니로서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기에 그만하다니 영광이랍니다. 그들은 업무를 일찍 끝내나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밥상을 갖추어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집이 야채 가게로 오시더니 반찬은 맨날 풀잎밖에 없고 실은 한 끼 식사가 풀잎으로만 이루어져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실지 궁금하죠. 그래서 나에게 아직 살지 않았으니 고기 반찬 좀 사다 놔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나가실 인척하면서 차근차근 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죠. 결속 그래서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밥을 빨리 차려달라고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화가 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한 소리를 한 다음에 시어머니가 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조용해졌어. 아니면 나 이렇게 사연도 안 올릴 텐데. 옷을 건조기에 넣었는데 옷감이 다 상해. 해가 뜨는데 말려야 보송보송하고 세균도 다 죽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 설거지할 때도 저녁 시간이 없어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세균이 없어진다고 하셨어. 건조기가 옷선 말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고 식기세척기도 깨끗하게 닦이기 때문에 만들어 팔 때는 깨끗하게 닦이지 않거나 왜 만들어졌냐고 했어.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면 직접 하시든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하나 봐. 어쩜 이러지.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소리야. 어디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바르게 시어머니에게 떨팔아서 소리를 쳤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처음 약속한 것과 아주 다르잖아. 안 보고 살게 해준다면 그래, 며칠만 지내실 거라던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화가 점점 더 나서 이야기를 했어? 남편이 또 어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부렸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호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살기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은 도우미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시비를 걸어서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지금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내가 해결해. 당장 짐 싸서 친정에 갈 거야. 그게 어디 있어? 부부가 떨어져 살아도 되는 말이야? 사실 불편해도 돼. 전혀 불편한 걸 못 느끼던 건 내 탓이었지만 남편이 그 말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려는 심정으로 팔짱을 뜯었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눈치를 보면서 충령을 내린 게 아니냐고 반문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왔어요. 결국 제가 남편과 합실했고 시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짐 싸서 나갔어요. 제가 정말 못 나가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순히 나가줘서 다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매미가 매를 부르기 시작하며 폭염 속의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우중충하더니 이례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일어났어요. 재난 문자가 계속 발송되고 뉴스에서는 당초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입은 사람들의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 소식에는 신경 쓰이지 않고 저는 친정어머니를 걱정했어요. 도심에 위치한 빌라에 살았지만 낮은 위치에 있어 이 비가 내리면 피해가 예상되었어요. 더군다나 집이 1층이라 더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도심에 위치하니 안심이 되었는데 뉴스에서 강남도 물에 잠겼다는 소식에 걱정이 더해졌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친정어mer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어 걱정이 확대되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를 걱정해 보러 가자고 요청했지만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퇴근 후 귀찮아한지 먼저 확인해 보지 않았죠. 마땅한 대비책을 세워두거나 연락을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장모님이 더 챙겨주시겠지요.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세요. 남편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걱정해요. 꽃도 이미 침수되었고 교통도 문제가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현관문으로 나가보니 친정어머니가 비에 젖어 있는 채 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어머니를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집이 물에 잠겼다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젖어서 집에 오셨나 했더니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모르고 가게에서 일하다가 비를 피한 게 아니냐며 울긋불긋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돈값어치인 물품 몇 개는 구해오셨다며 웃으시면서 돈값어치라도 되는 물건을 들고 왔느냐고 했죠. 저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며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비에 젖은 생쥐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친정어mer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어 걱정이 확대되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를 걱정해 보러 가자고 요청했지만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퇴근 후 귀찮아한지 먼저 확인해 보지 않았죠. 마땅한 대비책을 세워두거나 연락을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장모님이 더 챙겨주시겠지요.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하였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좀 녹여요. 여름이라지만 감기 걸려 그랬더니 남편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상상조차 못한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장모님을 집으로 들인다고 아이 온 집안을 물난리 나게 할 작정이야. 아, 장모님 물기라도 좀 짜고 들어오셨어야죠. 현관 바닥에 물이 이게 뭐야? 내 신발 이번에 큰맘 먹고 장만한 가죽 구두인데 가죽에 물 다 떨어졌네. 나 결벽증 있어서 더러운 꼴 못 보는 거 몰라서 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미친놈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표정을 확인하지 못한 건지 뭔지 자기 할 말만 씨부리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더럽게 비 다 맞은 상태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왜 딸 고생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돈 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까운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네. 그러면서 지갑은 언제 챙겨온 건지? 지갑에서 몇만 원도 아니고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면서 우리 친정 엄마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한만은 아니 발 전원이면 요즘 찜질방에서 씻고 자고 다 할 수 있지 않나. 찜질도 좀 하시고 땀도 빼시고 하면 좋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8,000원 들이밀면서 지금 보호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집 넌 미쳤어. 우리 엄마만 찌질이로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내 엄마는 왜 우리 집에 끌어들여? 집도 없는 줄 아나? 찜질방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집도 없이 뭘 하고 살아? 너도 무슨 일을 했어? 게임만 하루 종일 했잖아. 2달간의 시집살이를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는데 너는 아무 일도 안 했고 도움도 안 줬다고? 나도 두 눈으로 본 것 같아. 정말 문제가 있어? 우리 엄마는 천사고 내 엄마는 악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가 언제 다시 너를 괴롭혔다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너무 피식거리는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얼른 비켜줘. 우리 어머니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 언제까지 현관문에 막고 있을 거냐고. 어머니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고. 어머니 씻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얼른 비켜. 어머니 화장실 가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씻어. 내가 결벽증이 있다고 더러워서 싫다고 했다고. 더럽게 우리 집에 빗물을 흘리지 말고. 아, 장모님도 생각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씻으세요. 듣다 보니 나도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주 바락바락 대들더니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냐? 너 이중인격이야? 도대체 왜 난리를 치는 거냐? 얼른 비켜.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나도 이 집에 섰다. 50% 지분이 있거든. 너의 마음대로 자주 하지 말란 소리야. 알겠어. 나도 내 의견을 낼 수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2대가 모시는 동안 궁시렁거렸지만 기꺼이 모시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도 그렇게 억울해. 결혼 전에 우리 어머니는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합가해서 같이 사는 거야?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었잖아. 결혼 후에. 심리치료사로서 나는 마음이 변하기도 했다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봐. 너도 우리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너와 결혼하기로 한 이유가 진심이었겠지. 그 정말 기이하고 숨이 막힐 만한 순간을 너도 느꼈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 우리 친정어머니는 남편이 단호하게 버티는 동안 젖은 비에 젖은 채로 오두막을 떠밀고 있었어.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떼며 말했어. 김서방,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 우리 딸에게 신세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지만 사람은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놀란 채 어머니는 천천히 보따리를 열고 이상한 종이 뭉치를 꺼내더라. 영수증 같은 것들이 한 뭉치 나왔어. 나는 채소 가게에서 가져온 것처럼 생긴 영수증을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 그때 새 구두 위에서 털어지는 젖은 물기를 보고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올렸어. 장모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이유를 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엄격하게 저를 길러왔지만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착한 분이신데요.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시원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굳이 남편의 구두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워 엄마의 말을 기대했습니다. 받은 대답이 놀라워 입을 다물고 바라봤고 엄마는 그대로 해답을 주시며 오늘도 엄마가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져간 최소의 영수증이라고요. 돈은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말씀이시죠. 어쩔 때는 하루에 2번도 와서 채소를 털어가는 날도 있었네. 처음에는 그냥 음식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드렸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지 않겠나. 나도 손가락 빨면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영수증을 찍어서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게 벌써 몇 개월 됐네. 저희 엄마가 이만큼이나 채소가 필요할 일이 없는데요. 배추에 브로콜리에 당근에 아이 무슨 음식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양은 왜 이렇게 많아? 나도 궁금했지? 안 싸더니 음식 장사라도 시작한 건가 싶어서. 아니, 몰래 한번 뒤를 밟아봤더니 글쎄, 시장이 있고 앞 길거리에 앉아서 내 채소를 팔고 있지. 뭔가 아무래도 양이 점점 늘어난 게 수상하다 싶었더니 나한테서 공짜로 훔쳐간 채소를 본인이 싼 값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걸세. 지장이 있고
앞에서 천박하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내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그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게 쌓였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에 남편은 충격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그 몇만 원 버는 걸 가지고 뭘 하나 궁금해서 장사를 하루 접고 사돈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네. 매일 아침에 엄마 원씩 돈이 생겼으니 꽤 소울쏠하게 돈이 모였을 텐데 자꾸 우리 채소 가게 와서 채소를 털어 가니까 괘씸해서 말이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돈 들고 뭘 했는데 엄마가 본 게 뭔데 예전에 사행성 게임이 판치고 다닐 때 유행했던 오락실하나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오락장인데 단속이 심하게 떠서 줄줄이 사라지던 게임장 말이야. 우리 시장 입구에 간판도 달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 게임장이 있는데 아이 거기를 쏙 들어가더구나. 하루에 많게는 채소를 10만 원어치도 털어갔었는데 그걸 팔아서 생긴 몇만 원으로 글쎄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보따리를 또 주섬주섬 뒤지더니 사진을 인화한 것 같은 봉투를 다음 편에 손에 쥐어주었어요.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그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했지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슈퍼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다가 며칠간 찍었다고 친정엄마가 머리를 툭툭 매만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진은 시어머니가 게임장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기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그 수십 장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고 저는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데 저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정도면 게임 중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파렴치하게 남의 채소를 훔쳐다가 가격도 후려쳐서 판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게임을 해. 남편이 너무 놀랬는지 우리 친정엄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 전화는 냉큼 받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속도 모르고 글쎄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마침 전화하길 잘했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청이 커도 얼마나 큰지 한 뼘 통화도 아닌데. 한 발자국 뒤에 서 있는 저와 친정엄마의 귀에도 아주 내리꽂히더라고요.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거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집 팔았다고 했잖아. 도대체 그 사정이 뭐야? 뭐길래 집까지 팔았냐고 남편이 목소리를 내리깔고 추궁하듯이 묻혀 수화기 너머에 있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당황한 듯한 소리를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엄마가 울렸다. 그래서 사기당해서 집이 망가진 것은 분명하고 어머니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위는 나를 모셔서 살 생각이 없다는데 넌 조금 졸라봐라. 계속 다른 집에 눈치 보면서 얹히듯 살아야 하겠니? 저와 친모가 너무 놀라서 헉소리를 지르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이 붉어질 것 같게 분노와 더불어 저결이 올라온 건지 여전히 양복을 맞추어 상대에게 채찍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심한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여 남편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해먹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지 못하시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엄마께서 몰라주시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방에 다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어떤 인연을 맺었다고 그런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 그는 이야기하는 대로 집에 건너가 책임질 줄 알았겠나 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돈을 걸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정도로 게임에 빠져버린 것 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으로 가서 빌부터 살든지 노숙을 하든지 저는 더 이상 귀찮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거예요. 엄마에게 줄 돈은 더더욱 없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했다. 장모님 가게에서 채소를 훔치는 것도 그만해야 했고 그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갚아야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알게 됐는지, 아버지도 내게 돈을 달라며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알지 못했었는데 정말 놀랐다. 그 뒤끝을 맞은 건 뭐 어땠을까? 정말로 장모님 가게에서 채소를 훔쳐 팔았을 때 들키면 어땠을까? 이 모든 것이 얼마인지 안다면 정말 후회스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친정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남편이 화를 내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때 난 이내 열이 나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당황해 있었다. 갑자기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혼자 커왔다. 엄마는 낳아놓고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게임에 미쳐 살아왔다. 어느새 리을 5번의 오두막을 거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친엄마와 함께 살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잠도 잘 자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 과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착각했다. 다시 엄마를 만나 장모님과 마누라의 관계를 보고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치 못했다. 남편이 이야기를 끝내자 곧게 앉아서 남편을 안아주는 엄마를 보았다. 얼마나 힘들 것이냐.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은 내가 위로받아야 할 뿐이다. 엄마는 다독여주며 말했다. 내가 참다 못해 말이 없었다. 엄마는 자식처럼 남편을 달래며 반성하게 하라고 말했다. 남편이 그것을 깨달았고 비에 젖은 엄마를 안았다. 저 결혼을 한 후로 발생한 일은 첫째 심장매가 끝나고 두 번째 심장이라 하더라고요. 2번 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친정엄마는 물에 잠긴 집을 버리고 신혼집의 방 한 칸을 차지하여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나와 남편은 정리할 짐을 정리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친정집을 처리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친정엄마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고 남편은 그날 마음을 바꿨는지 시모에게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계획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이 더 성장한 결혼 생활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